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뮤직비디오 들고 왔어요. 이번엔 영화 아니라 뮤직비디오 분석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뮤직비디오 선정하면서도 저희가 저번에 공포영화 했듯이 여름을 염두에 두고 썸머송에 어울리는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번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좀 고민합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각자 저희 최애 썸머송 얘기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세미님은 어떤 여름을 좋아하세요? 뭐 요즘에는 잘 활동 안 하지만 뭐 이재훈 씨가 쿨의 해변의 여인, 멀리 떠나자. 처음에 와 여름이다 이건가요? 예, 맞아요. 그 여름아 부탁해 아닌가? 그 해변의 여인이 있고 해변의 여인 처음에 나오는 이제 김성수 씨. 유일하게 김성수 씨가 김성수 씨의 존재를 이렇게 알리는 쿨의 해변의 여인. 근데 그게 특별하게 뭐 가사를 기억하는 건 아닌데 여름이면 항상 우리 바다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 쿨의 해변의 여인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노래는 스테디셀러. 맞아.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고. 맞아. 제이님은 어떤 썸머송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가장 꽂혀있는 노래인 루이즈의 폰즈의 데스파시토. 그게 남미 노래인데 요즘에 그거 유튜브 1위거든요. 근데 뮤직비디오 되게 살갗은 보이지 않는데 야하거든요. 되게 춤이. 야하다고 못 느꼈는데. 언니가 추천해줘서 봤거든요. 하나도 안 야한데? 이 노래가 정말 명곡입니다. 데스파시토요? 네, 그게 지금 1위예요. 지금 그 강남스타일 이긴 지 오래됐고 진짜 가장 지금 실시간으로 가장 조회수가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는 역대급 노래. 남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두 데스파시토. 중독성 있으니까. 저도 그때 말씀해주셨을 땐 몰랐는데 찾아서 들어보니까 너무 귀에 익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뭐 카페든 음식점에 되게 많이 나오는 핫한 음악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한국의 썸머는 시스타가 접수한다. 맞아. 네, 그래서 저 진짜 시스타 생각하면 맞아. 계속 여름 생각나고 맞아. 여름하면 시스타 생각나고 맞아. 이랬거든요. 쉐이키 진짜 좋아. 맞아. 노래 진짜 다 좋아. 네, 근데 해체해가지고 맞아.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예. 기억 속 저 멀리 멀어지게 됐어요. 저희가 이번에 근데 선택한 뮤직비디오 썸머송은 위너의 럼미입니다. 이번에 아일랜드랑 같이 나온 미니 앨범 수록곡이고요. 미니 앨범 이름은 Our 24이라고 우리 20대를 위한 것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음악 저도 나온지도 몰랐어요. 위너 되게 좋아했는데 너무 마케팅을 안 해가지고 맞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뮤직비디오 하자 하면서 찾아보다가 듣게 됐는데 노래도 좋고 위너의 색깔이 잘 묻어났더라고요. 원래 위너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는 위너의 존재를 홍민호로밖에 몰라가지고 진짜 나머지 두 분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뵙는 두 분이 나타나시고 뮤직비디오에. 근데 그 이 앨범 전에 리얼리 그 노래가 너무 좋다고 중독성 있다 막 이런 글들을 되게 많이 봤던 기억은 있는데 이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딱 여름에 알맞는, 여름에 알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러브미, Our 24의 이제 그 수록곡 중에 하나. 보면은 멤버들이 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작사, 작곡이나 이런 데 다 좀 참여를 하잖아요. 뭐 강수윤 씨나 뭐 이승훈 씨나 뭐 송민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강승윤 씨는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 거기 뭐 입상자니까 뭐 실력만큼은 뭐 인정할 수 있는 멤버인 것 같아요. 강승윤 씨 노래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갑자기 음색이 너무 좋아요. 그 이승훈 씨 같은 경우에도 K-pop 스타 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래서 이름이 익숙하구나. 그때도 지금도 랩을 막 잘하시는 편은 아닌데 그때도 되게 독특한 캐릭터여서 한 파이널 한 탑 4까지 올라갔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창의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랩 가사나 이렇게 춤 안무를 잘 만드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위너 안무도 거의 다 이승우 씨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 멤버들이 굉장히 각자 개성도 있고 맞아.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송민호 씨 같은 경우는 민호는 흔히 이제 그 신서유기 저는 이제 거기로 이제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캐릭터가 제가 예능감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산부인과로 각인이 돼서 굉장히 비호감. 굉장히 또 랩도 잘하고 원래는 그 어디 다른 아이돌 멤버의 원년 멤버 아니었나요? 블락비. 맞아. 근데 블락비
학교에서 왜 나온 거예요?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속사 약간 문제였어요. 아, 그래요? 네,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코랑 원래 엄청 아. 친해가지고 친구 사이여서 같이 데뷔했다. 굉장히 또 랩도 잘하고 뭐 가사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YG는 연습생을 되게 빨리빨리 데뷔시키는 편인데 최장수 연습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몇 년이야? 6년인가? 아, 6년밖에 없었어요? 근데 YG는 거의 1, 2년 안에는 거의 다 데뷔를 하는 케이스인데 YG 굉장히 좋은 데네요. 우리 이제 그 박진영의 맞아, 너무 오래된. 그 예전에 뭐 조금씩 몇 년 있었어요. 한 10년. 맞아. 막 이런 데도 많은데 YG는 그나마 굉장히 좋네요. 약간 너무 어린애들을 안 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딱 약간 적정기에 있는 애들 그런가 뽑아서 보다. 데뷔시키고 JYP는 진짜 어렸을 때 하잖아요. 훈련은. 근데 여기는 너무 한 힘들었겠다. 고등학생 정도 괜찮네. 혼자만 6년 연습생이면 근데 되게 위화감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연습생의 생활은 어떤가요? 연습을 많이 한다. 연습생. 연습을 많이 한다. 계속 출근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노래 연습, 무슨 춤 연습. 연기 연습도 시키고 뭐 언어 연습도 시키고 아. 다 뭐 예절 연습도 시키고 예절. JYP는 나름대로 성교육까지 시킨다고 맞아,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야, 그럼 거의 뭐 학교 갈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학교 대신 가잖아요. 이렇게 약간 나름의 능력이 있는 멤버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너가 되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룹이었어요. 그게 많이 활동 자체도 맞아, 못하겠고 앨범 자체도 데뷔한 지 거의 3년이 됐는데도 앨범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맞아. 근데 이번에 갑자기 리얼리를 내면서 이렇게 폭풍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좀 더 사람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번 럼미럼미 같은 경우에도 좀 YG스럽지 않잖아요. 되게 가벼운 진짜 썸머송인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좀 또 무거운 음악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힘주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의외로 가벼운 음악이 나와서 되게 듣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도 좀 특색이 있죠. 그 여름송에 맞게 그리고 또 이번 앨범의 컨셉이 섬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다와 섬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미지들을 여러 번 되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 분할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화면 분할을 통해서 인물도 많이 보여주고 배경, 소품을 되게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분할씬? 그리고 그걸로 인한 효과가 뭐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인상적인 분할 씬은 좀 없고 맨 처음에 이 지금 뮤직비디오 볼 때 이미지 따로 보고 또 이제 항상 또 사운드를 끄고 한번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던지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질문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번을 봐도.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뮤직비디오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서사나 내러티브가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맨 처음에 했던 그 방탄소년단의 뭐 봄날. 요즘에도 이제 그 거리 지나다 보면 봄날 노래가 이렇게 간혹가다 들릴 때마다 그 뮤직비디오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그럴 만한 이제 생각은 안 들고, 아까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 화면 분할이 눈에 띄긴 띄더라고요. 눈에 띄는데, 일종의 그 스냅 사진 같다는 느낌 많이 있었어요. 스틸 사진. 우리가 이제 즉석,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 요즘에 또, 이게 또 그 올드 매체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뮤직비디오에서 사용했나? 게다가 또 이제 이 앨범 제목이 Our 24니까, 20대를 조금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위너의 뭐 그런 색깔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분할씬이 그 뭐라 하지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 테두리 같은 것들이 필카에서 볼 법한 그런 글자가 써 있는 건데 실상 그거 찍은 건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할 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극 중에서는 계속 스마트폰이라던가 그런 뭐 사진기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으니까 저는 그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찍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스마트폰이 아닌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프레임이라서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 저는 서사가 없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서사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가? 왜냐면 이 뭐라고 하지? 저는 뭔가 사랑의 큐피트들이 누군가의 사랑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뭔가 이 영화가 이 뮤직비디오의 전체적인 구성이 약간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1대3의 구조 같은 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명을 굳이 뽑자면 김진우 씨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데 이거를 도와주는 나머지 3명이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그리고 마치 이 섬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들어가지고 계속 이 멤버들이 계속 어디론가 뛰쳐나간다던가 약간 그런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나름의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뭐 기승전결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서사 정도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서사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이 뮤직비디오가 서사가 기승전결은 없지만 서사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그 아일랜드 뮤직비디오랑 이어져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가 완전 사랑꾼 노래잖아요. 사랑해줘. 막 이렇게 사랑꾼 노래인데 재밌는 건 저는 여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백댄서든 아니면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이든 잠깐 등장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완전히 막 나와서 같이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이 사랑이 이루어진 모습이 아일랜드고 여기는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 결실을 맺기 전 그 과정을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두 뮤직비디오를 병치해서 보면 이야기 하나의 서사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앨범 제목이 지금 이 곡의 제목이 Love Me, Love Me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고 저도 이제 그 두 뮤직비디오를 동시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일랜드 같은 뮤직비디오에서는 이제 여성 한 2명 정도 나와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Love Me, Love Me에서는 4명의 멤버만을 좀 온전히 보여주는 것 같고 도입부에서는 그 장면이라는 건 이제 카메라가 이제 줌인되면서 그 4명이 그 해변을 갖다가 바라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여름바다, 푸른 바다와 그 다음에 푸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쾌청한 날씨,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이야기를 떠나서 굉장히 여름곡에 알맞은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 좀 여담이지만 가사가 잘 인지는 안 되잖아요. 가사 잘 인지가 안 돼요. 이게 듣다 보면은 이제 가벼운 어떤 리듬과 그 이미지만 좀 남아서.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름 컨셉에. 이런 노래는 정말 여름에 나와야죠.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나오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 그래서 약간 위너가 인기 있는 이유도 사랑 노래를 하는데 너무 사랑 타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구구절절 막 이런 느낌 없이 그냥 가볍게 이런 느낌이 다른 아이돌 가수랑 좀 차별점?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노래도 약간 그런 특성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애절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너무 구구절절 막 이러지 않아서 그래서 좋다고. 약간 이제 쿨한 거네요. 근데 가사 좀 웃겨요. 가령 뭐 남자들을 흘리는 강력한 페로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월급 마지막 숫자까지 사랑해줘. 뭐 엄지와 검지가 닿을 때. 이런 가사는 좀 약간 유치하다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페로몬? 뭐야? 내 월급의 마지막 숫자까지 사랑해달라는 거는 뭘까? 그러니까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런 느낌이어서 가사가 잘 인지가 안 돼서 가사를 뽑아봤거든요. 좀 맞춰보려고, 그 이미지나. 근데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가사 중에 너도 내 마음과 같아가 아니라 같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하지? 선언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구어체, 그러니까 문어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가사 같은 것도. 일종의 나임을 맞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노래가 그 상대는 긴가민가 하고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너도 날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 먼저라서 하나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너도 내 마음과 같다라는 그 가사 이전에 난 너의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뭐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자기 혼자 뭐 판타지를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사 속에서는 그래요. 적어도. 예.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도 상대는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애정 곡물이라는 맞아. 그게 흥미로운 건 또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뭐 배터리가 없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그냥 전화기가 놓여있는 게 나온다던가, 이렇게 전화라는 매체가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러브미 러브미에서 가장 주목되는 소품은 역시 이제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전화기라는 그 매체 있잖아요. 이 매체 속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전이 될 정도로 빨갛게 지금 보기 힘든 이제 스마트폰의 방전된 모습도 보여있고요. 일종의 소통의 매체인데 저희가 가장 이제 주목했던 것은 좀 이모티콘이었어요. 이모티콘이 항상 이렇게 탁구를 칠 때도 탁구 대회도 이렇게 스크린으로 변하고요. 이모티콘이 계속해서 오고 뭐 슬라이드 그것도 마지막 장면에서 좀 보이지 않나요? 그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그 메시지가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모티콘이어서 그런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비유가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탁구, 그러니까 카톡이나 뭐 메시지 이렇게 주고받을 때 핑퐁,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핑퐁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희 막 소리 같은 것도 보면 퐁퐁퐁퐁 약간 이거 탁구 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랑하는 뭐 아까 여름 씨가 말한 것처럼 뭐 썸 타기 전에 그런 사이라면 약간 이게 게임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맞추기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그것도 귀여웠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스포츠로 뭐 이거 골프 치려고 송민호 씨가 이렇게 친다던가 아니면 수영장에 이렇게 띄워진 공을 맞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상징과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되게 그냥 뮤직비디오 자체가 되게 귀엽게,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되게 귀여운 면모가 돋보이게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 여기서 아까 뭐 테니스, 뭐 골프 아니면 탁구라는 게 이제 공을 잘 맞춰야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잘 이렇게 일종의 뭐 핀트가 맞아야 되나, 뭐 궁합이 맞아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스포츠를 선택했을까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과 좀 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주고받고자 하는 그런 염원들이 소재들의 상징성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탁구는 다른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송민호 씨가 신서유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탁구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이번이 시즌 4인가? 그렇고 그 전 시즌에서도 강호동이랑 막 탁구하는데 맨날 지고 그래서 탁구 바보라고 맨날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신서유기 저도 그냥 보는 편인데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술 마시면서 회식 자리에서 자기가 강호동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심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럼 내기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송민호가 결국엔 져요. 진짜 완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발하거든요. 그게 완전 캐릭터가 됐는데 여기서 이용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처럼 신서유기를 보거나 위너 팬들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자체가 걔네가 그냥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인간 송민호가 재밌었어요. 탁구 치는 것도 송민호거든요. 맞아. 제가 보니까 이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탁구 연습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나 보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신서규에서 강호동과 붙었는데 정말 처처럼하게 깨지더군요. 스코어를 제대로 못 내던데 저도 그거 봤는데. 근데 이렇게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그 가장 예쁘게 생긴 김진우 씨 말고 3명이 나머지가 다 스포츠를 대신해줘요. 그래서 제가 서사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김진우 씨 혼자 있고 나머지 3명이 뒤에서 이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강승현 씨가 심지어 이 마치 망원경으로 훔쳐보는 듯이 근데 그것도 되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진짜 사랑꾼 하트 모양 이렇게 쳐다보는데 약간 그런 게 대신 그러니까 김진우 씨 대신 이 3명이 스포츠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핑퐁 이렇게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름의 약간 저는 서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령 뭐 이승훈 씨 나오는 그 장면에서 보면 수영장인가요? 수영장이 계속 뭘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그 멤버들이 강진우란 하나의 멤버의 어떤 사랑, 내지는 그 인연을 갖다 이어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걸 노력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뭘 맞춰주길 원한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소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핸드폰이 방전된 그 화면이 나오고 나서 전화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꺼졌으니까 이제 전화기로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호소하는 방법을 소품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 분할이랑 또 특징인 게 이 뮤직비디오에서 라이브 포토 이거 있잖아요. 문짤같이 계속 움직이는 거. 그게 요새 유행인데 그걸 또 트렌디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리듬을 나름 형성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거 이제 라이브 포토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군요. 근데 그것도 좀 재미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만 사용되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속 사용되거든요.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지금 여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사 전체적으로 뭐 그런 후렴구의 리듬도 있는데 이미지의 리듬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화면 분할이나 어떤 라이브 포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좀 흔히 얘기하는 좀 젊은 세대의 좀 트렌드를 굉장히 반영하고 우리 여름님처럼 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확인이 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뮤직비디오의 마지막에 이렇게 타이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보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누가 참여했는지 조금 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스태프로서. 그리고 다른 리듬감을 형성하는 기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카메라의 움직임 중에 패닝인 것 같아요. 패닝이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어지러울 정도로 되게 등장을 하는데 원래 패닝이 되게 등장할 때는 보통 그냥 인물이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을 패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너 뮤직비디오는 그 4명이 이렇게 있는데도 공간을 이렇게 패닝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비주얼 가수가 아니라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게 위너 뮤직비디오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라이브 포토랑 되게 그 패닝샷이랑 어울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라이브 포토도 뭐 멤버가 움직인다기보다는 멤버는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패닝샷이랑 거의 일치한 짧은 패닝샷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런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그 패닝샷이 이 앨범 전에 나온 리얼리 그때부터 되게 많이 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여기서 남태현 씨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멤버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 또 오래된 그룹도 아니고 신인 그룹 중에 그렇게 한 명이 빠지면서 활동하는 건 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맞아. 되게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그 공간에 함께하면서 돌기 시작하니까 없는 멤버의 시선을 따라서 그 멤버들을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그래서 팬들을 그 가까운 위치에 시키는 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되게 그러면 그 나간 멤버를 되게 좋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도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그 이승훈 씨가 앉아있나? 아무튼 발로 끝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발로 가는데 그 발에서 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이승훈 씨가 바닥에 있었는데 이제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위에 있다던가 아니면 의자 위에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높은데 앉아 있는다던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떠 있는 느낌이 나가지고 왜 하필 바닥으로 갔는데 왜 그들이 위로 올라갔자 그 멤버가 왜 올라갔지라는 생각이 드는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인 구성도 있더라고요. 그게 뮤직비디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비행기 모티브랑 좀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 처음에는 비행기의 실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약간 맞아, 픽셀처럼 픽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비행기가 나오지? 막 어디 떠난다는 내용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비행기가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딘가로 이동하는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썸 타는 그 과정 자체 정착하지 않았어. 이제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함께 할 거야, 만날 거야 라는 식으로 비행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일랜드 가사가 원래 무인도에 가는 내용인데 오히려 거기 뮤직비디오에서는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에 누군가의 여자들이 있잖아요. 데려온 여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자가 있는데 오히려 이 뮤직비디오에서 되게 무인도에 이 4명이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름씨 말 들으니까 약간 빨리 여기를 뛰쳐나가서 진짜 사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무인도처럼 그 4명의 모습만 자꾸 나오니까 오히려 더 막 여행 가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친구들이랑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노는 게 좋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놀러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뭐 카메라 뭐 촬영 중에 뭐 패닝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또 주민도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 보면 주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뭐 그 전체적으로 뮤직비디오의 어떤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지속이라고 말할 것들이 저는 그렇게 속도감은 좀 다른 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컷이 많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컷이 많지는 않은데 리듬감이 어디서 형성되고 있을까? 물론 이제 노래도 굉장히 리듬감 있는 노래고 아까 얘기했던 뭐 라이브 포토나 뭐 패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컷은 많지 않지만 지속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지만 굉장히 좀 노래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볼까 뭐 음악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런 데서 오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게 맨 서두에 이제 주민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또 줌아웃으로 빠지잖아요. 그렇거든요. 서두에는 이제 줌인으로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줌아웃으로 빠지면서 멤버들 4명이 이제 뛰쳐나가는 장면을 멀리서 이제 쳐다보는 걸로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그 맨 시작과 이제 맨 끝이 서로 좀 이렇게 호응한다는 좀 느낌도 있고 처음에는 그 일종의 이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또 그거는 이제 바닷가를 뛰쳐나가면서 이제 끝이 나서 좀 그런 것들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까 아일랜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러브미 러브미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제 아일랜드에 이제 초반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너의 러브미 러브미를 갖다가 뭐 뮤직비디오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이걸 좀 쌍으로 묶어가지고 아일랜드랑 같이 보면 더 재미날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줌아웃이 되면서 그 건물의 벽, 천장 때문에 이게 줌아웃이 되니까 이 천장이 자꾸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셔터가 이렇게 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완전 암전이 되면서 끝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뛰쳐나갔지만 이 공간에 계속 갇혀있다는 느낌이 되게 드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까매지지 않고 멈추고 나서 이렇게 이미지가 멈추긴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줌인이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위너 뮤직비디오던 보면 항상 군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아이돌은 거의 다 군무라든지 안무가 그래도 포인트 안무 확실히 있는데 이번에 진짜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아까 뭐 방탄소년단 잠깐 언급했지만 방탄소년단은 군무가 항상 들어간다는 생각인데 이 지금 위너는 좀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각자의 그 멤버들의 개성을 좀 잘 살려주는 느낌? 실제로 요 앨범도 그렇지만 이 곡도 굉장히 멤버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이잖아요. 뭐 강승현 씨나 이민호 씨나 이승준 씨 같은 경우 작사, 작곡에는 강승훈 씨와 민호가 이제 참여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색깔대로 좀 앨범이나 곡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글도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래에 비해서 안무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무대는 약간 실망스럽다라는 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돌, 남자 아이돌을 생각하는 그런 상상이 있는데 이들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안무할 게 없으니까 약간 그런 데서 뭔가 또 신경 안 써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서운함을 내비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약간 따로따로 논다는 느낌도 있겠네요. 아까 얼핏 저희가 그 나간 멤버 얘기했는데 쭉 개성은 강한데 이렇게 같이 활동할 때 이제 보여주는 요 팀워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인다는 뭐 그런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YG 음악 색깔 자체가 좀 하드하잖아요. 좀 강하고 뮤직비디오 보면 늘 부담돼요. 얼마나 또 빡세게 뭐 조명 펑펑펑하고 막 명품 치장하고 나와가지고 막 스웨그 막 이런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YG 치고는 안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색깔인 것 같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곡 작업을 하고 블락비 같은 경우에도 하는데 그걸 되게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실력 있어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찾아봐야 얘네가 이거 작업을 했구나 약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과시하지 않는 느낌? 그리고 제가 위너를 좋아하는 게 그 빅뱅의 보이그룹 하면 빅뱅이래 YG의 보이그룹 하면 빅뱅, 위너, 아이콘 이렇게 있는데 제가 딱 위너 나이대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느낌? 그게 좀 있어서 좋아요. 근데 위너도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승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위너는 아닌 거죠? 맞아요. 그래서구나. 이게 A팀 아니었나요? 네. A팀, B팀 해서. 근데 그런 거에 비해 너무 뭐라지 푸시도 안 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떨어진 애들 데뷔시킨 거잖아요. 아이콘으로. 뭐야 이게. 그 데뷔의 이제 그 시차만 다른 거군요. 근데 참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보면은 YG에서 생각나는 보이그룹은 빅뱅밖에 없거든요. 그게 너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YG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빅뱅의 후속 그룹을 좀 키워보고 싶은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아이콘도 저는 뭐 이름은 아는데 곡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소하다는 느낌? 위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각의 멤버들은 말 그대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얼굴이라도 비쳤으니까 익숙한데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팀의 어떤 활동은 굉장히 생소하다는 느낌도 있고 좀 아직도 신인 그룹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한 3년 정도 됐는데 예.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뭔가 아이돌을 처음에 그냥 신인 아이돌을 봤을 때 각인되는 게 음악이기도 하지만 진짜
무대에서의 그 안무나 군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포인트 안무를 그렇게 만들려고 맞아, 하는 거고 맞아, 하는데 맞아. 그런 게 특색이 없는 느낌이어서 이 그룹 전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가 힘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뮤직비디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연간 그 비디오 중에 보면 약간 프랙티스 비디오라고 해서 요 러브미 러브미의 이제 군무를 연습하는 무대에서의 그거를 또 따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다라고 하니까 따로 이제 뮤직비디오 말고 이제 무대에서의 이제 군무를 갖다가 그 합을 맞춘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아마 본인 내지는 그 YG에서도 좀 신경을 쓰겠죠. 근데 빅뱅도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뭔가 춤으로서 각인되는 듯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렇죠. 뭐 생각나는 건 없고 약간 뭐 가장 맨 처음에 히트했던 곡이 뭐였나요? 뭐 거짓말이었나요? 거짓말이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리듬이나 노래가 좋았기 때문에 좀 찾아봤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각자의 멤버들이 활동했을 때는 그 각자 멤버들의 개성이 있었고. 그런데 요게 좀 아쉬운 게요. 이게 지금 위너가 각인되는 곡, 아까 뭐 리얼리 뭐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좀 최근의 일이니까 각인되는 그런 메가 히트곡이 없어요. 예, 메가 히트곡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빅뱅이 한창 이렇게 붐이었을 때 그 우리가 무대나 안무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곡만 기억난다고 해도 그게 다른 매체에서 그러니까 막 예능 이런 데서 그 춤을 따라하거나 뮤직비디오 자체를 패러디하거나 맞아, 약간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저희가 안무나 그 뮤직비디오 자체가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건 특색이 있었던 건데 위너는 그렇지 못한 거죠. 리얼리가 아무리 음원 차트 1위를 했어도 지금 그걸 부르면 저희 춤은 못 출 것 맞아, 같은 맞아, 거예요. 맞아, 그 맞아. 음악만 그렇지 맞아, 약간 맞아, 맞아. 그런 그룹의 차이인 것 같아요. 빅뱅은 좀 그래도 포민 그룹이었던 것 같고 약간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강한 그렇게 강력한 느낌은 없어가지고 맞아. 제가 그래서 편안하게 보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다른 단점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오히려 그게 대중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위너 같은 앨범을 내는 게, 왜냐면 우리가 방탄소년단 저희도 하기 전에는 잘 몰랐잖아요. 노래는 저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너무 매니악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각 잡힌 거는. 근데 그러니까 좀 걸그룹이랑 보이그룹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걸그룹은 그래도 좀 대중적인데 보이그룹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오히려 위너는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좀 대중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래만 듣더라도 약간 노래만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양현석이 푸시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너무 모르겠어, 이들을 잘.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YG가 되게 위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얘네가 데뷔했을 때가 2014년인데 제일 빅뱅과 2NE1에서 사건이 많이 터져서 YG 자체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위너가 나온 게 되게 착한 그룹의 이미지로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YG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약간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자기네들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위너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되게 비난 많이 받았어요, 팬들한테.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만 그러니까. 그럴까? 아닌데 송민호 있는데. 아닌데. 논란의 존경. 뭐 사고를 안 치면 착한 그룹이죠. 맞아. 근데 YG에서는 워낙 대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범죄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YG의 느낌은 이게 좀 기획사의 느낌으로 가는데 자유로운 것 같아요. 거기 속해 있는 뮤지션들을 보면은 그렇게 아까 뭐 밀어주지도 않지만 터치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처럼 좀 들리거든요. 물론 그 속해 있는 가수나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멤버들은 좀 고달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활동을 안 하면 수익이 없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한창 이제 활동을 해야 될 시기에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활동을 할 때 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게 수익이나 이런 걸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좀 개개인에 있어가지고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뭐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유를 가지고. 네,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에 리얼리도 잘 됐고, 이것도 저는 노래 되게 좋고 중독성 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발판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되게 저는 되게 귀엽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이런 것도 되게 막 여행 가고 싶고, 막 좋다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이 러브미 뮤직비디오가 되게
조금 특별한 뮤직비디오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신경도 많이 쓴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뭔가 위너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앨범이긴 한데, 아닌가? 지금 반응을 보면 아닌가? 모르겠네. 각이 안 잡혀서 좋긴 해요. 아까 방탄소년단 갑자기 얘기하셨는데 방탄소년단 왠지 군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절도 있고 규칙과 이런 데 얽매여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이제 위너의 그룹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흔히들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 편견 내지는 기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 멤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멤버 하나하나를 갖다 바라볼 때도 좀 만들어진 그 개성들이 있잖아요. 약간 애칭을 붙인다든가 좀 너무나 이제 이상하스러워 보이는 좀 일본에서 이제 가져온 듯한 멤버를 갖다 하나하나 개성을 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인데 이 위너의 그 멤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개성을 이 노래나 아니면 이제 춤에 투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느낌.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자연스러운 매력이 또 일본에서 잘 먹힌다는 게 아, 신기한 그래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인기가 되게 많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겼는데 한국에서 데뷔 안 시키고 일본 보냈냐고 데뷔도 안 하는 애들을 막 이러면서 팬들은 분노하긴 했는데 되게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는 게 신기했어요. 되게 일본 생각하면 되게 완전 진짜 만들어진 맞아, 맞아, 아이돌, 맞아. 공장에서 나온 맞아, 아이돌이 맞아, 인기가 맞아, 많다고 맞아, 생각했는데 좀 다른 느낌인가 봐요. 근데 이 멤버들이 4명인데 딱딱딱 인식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원래 좀 처음 보거나 좀 낯설면 누구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이미 2명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이 딱딱딱 각자 개성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나가시는 그 남태원 씨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발연기. 발연기도 그렇고 발연기. 눈썹이 너무 특이하셔가지고 아,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원래 신인이면 좀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이 그룹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인식이 딱딱딱 되는 듯한 느낌? 솔직히 저는 이 위너라는 그룹 명칭은 알고 있었는데 멤버 각자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니까 지금 나가였던 그 남태현. 예, 남태현 씨가 가장 각인이 됐었어요. 원래 맞아, 제일 좀 맞아. 유명한 맞아, 맞아. 느낌이었어. 왜 왜냐면 그랬는지 그때 예전에 뭐 심야식당인가요? 그때 연기가 발연기 그러니까 각자 멤버들이 활동을 안 할 때 남태현 씨가 이제 연기자로 이제 맞아, 활동을 맞아. 개인 활동을 했는데 반응이 나빴고 실제로는 제가 기억해는 작년에 박신양 씨가 나오는 연기 배우학교. 배우학교 때문에 남태현 씨 곡이 나왔었거든요. 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연기에 눈도 뜨고 열심히 이제 그룹 활동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탈퇴 내지는 이런 소식이 들려서 조금 의외였어요. 이제 멤버들이 각자 활동을 하면서 그룹 활동도 열심히 하나야 봤는데 갑자기 이제 탈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YG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제 기획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획사 이제 나온다니까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추측에만 달려있을 뿐 저희가 정확한 팩트를 알 수는 없네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계속 사용되는 화면 분할도 그 멤버들의 캐릭터를 공고히 이렇게 시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인물이 가운데 있고 뭐 소품이 양쪽에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같은 한 프레임을 나눠서 설정하면서 그런 관계라고 해야 되나? 맞아, 소품 간의 맞아, 관계를 맞아. 이렇게 맞아.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왜 그렇게 병치되어 있지? 근데 여러 번 보니까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소품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인물과 소품을 이렇게 병치시키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독특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산만해 보이기도 하죠. 제 입장에서는 같은 화면이 분할이 돼 있고 또 화면 분할된데 또 소품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아까 나이브 포터처럼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이 있으니까 이게 뮤직비디오라는 게 어차피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걸 다 캐치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산만하다는 느낌이 하나 있었고 이게 저희야 여러 번 보니까 그런 것들의 뭐 소품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이런 뭐 미장센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건데 만약에 그냥 일반 대중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있거든요. 저는 임팩트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만 해도 저는 그거 기억이 하나도 안 그래요?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기억에 그러니까 여러 번 본 탓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만약에 그냥 이걸 분석해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아일랜드가 더 인상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나는 모르겠는데 우연히 제가 요걸 보다가 이제 같이 또 연관 화면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아일랜드를 봤는데 저는 아일랜드가 훨씬 낫더라고요. 저도 이게 더 인상 깊어서 그래요? 저희가 이거 선정한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아일랜드가 훨씬 낫더라고요. 왜 그렇지?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거잖아요. 그냥 그 하와이 가서 이게 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뮤직비디오 하와이 가서 촬영한다는 게 기사 우르르 이제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편의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각인된 것들은 아일랜드여가지고 이게 두 분들은 오히려 지금 뭐 러브미 너브미가 더 좋았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좀 차이가 나고 좀 재미나다는 생각도 들고 위너 뮤직비디오는 좀 이게 여담이긴 한데 잘 분석이 잘 안 돼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좀 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반응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응은 좀 폭발적이다는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군무도 없고 서사가 이렇게 강한 느낌도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패러디 되던 빅뱅 뮤직비디오도 다 서사는 강했거든요. 맞아. 한 여자 주고 막 다섯 남자 맞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발연기 하잖아요. 어허. 그런 거 패러디 됐던 것처럼 있는데 위너는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맞아. 그러네요. 진짜 거짓말 이런 것들 보면은 아까 다섯 남자들 막 유리 막 치고 막 깡패짓 하고 막 약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좀 과하다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누구의 빅뱅이 아까 우리 지드래곤이 정극 연기에 도전했을 때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정말 뮤직비디오에 특화된 연기. 맞아. 근데 이거는 그렇죠. 이건 아예 이제 연기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멤버들이 뮤직비디오 상에서 그냥 자신의 모습 그냥 보여준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가 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도 나오는 게 걔네가 차 위에 그냥 올라가서 멤버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리듬 타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항상 어딘가에 올라가 고정되어 있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움직여서 차가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 말고도 리얼리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이 나이 때 남자들이 운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차에 있는 남자도. 그러니까 허세하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운전을 해서 어디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직접 뭔가를 만들 수 있어. 우리끼리 리듬을 만들 수 있고 행동을 만들 수 있어. 라는 듯한 제스처 같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리얼리에서 나왔던 거기선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근데 여기서도 이게 나와가지고 이걸 약간 밀고 있나? 이런 컨셉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도드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차, 조금 낮은 차, 그러니까 SUV 아닌 그냥 일반 승용차 같은 데서도 그런 좀 카메라가 좀 특이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각인이 되고, 그 차, SUV 같은 차도 그냥 차가 아니라 그 바퀴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트럭이죠, 트럭. 여름 씨 말대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보이니까 되게 차 장면들이 되게 그냥 지나가는 장면들이 아니라 되게 각인돼가지고 기억에 남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퀴가 높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맞아. 더 움직여. 움직이잖아요. 맞아. 진짜 이 뮤직비디오 보면 금눈은 없지만 뭐 그런 라이브 포토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움직이는 차 이런 걸로 약간 리듬을 만드는다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 뮤직비디오가 좀 특이하게 느껴졌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저는 이걸 보면 그냥 인스타그램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라이브 포토 진짜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느낌도 되게 강하고 이모티콘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뜨는 사진들도 옆에 프레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SNS 사람, 랜선 사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약간 미디어가 약간 상호 교차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그램 말씀하셨는데 저 인스타그램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해보지 않으니까 그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뭐 라이브 포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익숙하면서 요즘 저런 게 유행하는구나 이렇게 새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20대 한 중반 정도 됐죠. 이 멤버들이
아까도 이제 여름님께서 이제 본인의 세대와 딱 맞춰서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갖는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애정을. 노래 제목도 러브미 러브미잖아요. 리얼리도 리얼리 리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 같은 것도 약간 이 형식이랑 좀 맞닿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전 되게 좋은 뮤직비디오가 노래 들으면 그 뮤직비디오가 생각나는 뮤직비디오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이 뮤직비디오의 그런 라이브 포토 같은 그런 장면들이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괜찮은 뮤직비디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사나 이야기 면에서 이제 그 좋은 뮤직비디오라기보다는 이제 그 음악을 갖다 정말 보조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음악과 따로 가는 이제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또 이미지가 너무 강조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마련인데, 그거는 오히려 좀 부차적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고, 그 순간순간에 굉장히 충실한다는 생각 드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그냥 트렌디한 이미지나 그런 미디어 같은 게 등장하는 거 그거뿐이긴 하지만 그리고 예전에 저희 방송했던 세월호 라이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그 스마트폰 서비스를 그대로 차용한 뮤직비디오라면서 맞아. 스쿨만 그때 추천했거든요. 그 뮤직비디오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는 세로 프레임이고 이거는 그냥 가로 프레임이고 그런 형식만 차용한 거여서 그냥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가로기 때문에 거기랑 똑같은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뮤직비디오 프레임 속에 있는 것이라는 인식되는데 그거는 진짜 제가 눈앞에서 발생하는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서 프레임의 차이가 진짜 크구나 미디어에서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핸드폰 아니라 그 모니터로만 봤는데 만약에 핸드폰으로 봤으면 좀 다른 느낌이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럴 느낌이 것 들더라고요.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돌 뮤직비디오는 항상 뿐만 아니라 가수가 시선을 갖다가 이게 던지잖아요, 정면을. 만약 아까 세로 라이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로로 된 스마트폰에서 봤으면 그 일종의 말을 걸면서 계속 호소하는 거죠. 동참하라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어떤 그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네요, 정말. 언젠가 그래도 위너가 다른 아이돌처럼 군무를 하면서 멋있는 뮤직비디오를 찍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럼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왜 민호만 생각해도 자유롭게 포포밍 하던 애를 갖다가 일정한 군무 속 이렇게 틀에 갇혀버리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요즘에 뭐 활동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맞아. 동물농장인가? 나오죠. 맞아. 고정 아닌가요? 그게?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좀 가끔가다 저 이제 유튜브로 자주 보는 또 이게 섹션 중에 하나가 동물농장인가? 동물 뭐죠? 애니멀바. 저도 좋아요. 애니멀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위너 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속사가 YG가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맞아. 왜냐면 고정 프로그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 확실히. 그게 약간 친숙한 이미지로서 계속 맞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벌써 그 1세대 그룹이라고 하는 빅뱅이 뭐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또 이제 군대 가고 좀 활동이 휴지기로 들어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 위너를 좀 이렇게 전면에 내세울 때가 됐어요. 얘네들이 한 또 5년 동안 또 열심히 활동하면 또 걔네들이 또 군대 가면서 자연스럽게 빠져가고 그 다음에 뭐 아이콘이나 아까 얘기했던 또 다른 그룹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 송민호 씨 그 산부인과 논란 있을 때 진짜 실망하긴 했는데 그때 이후에 YG가 위너 활동도 별로 안 했고 송민호가 분명히 쇼미더머니로 제일 화제에 올랐는데도 방송 활동 잘 안 했거든요. 맞아. 요새 앨범 나오기 전부터 계속 예능에 찔끔찔끔 내보내고 그리고 또 그 무한도전에서 역사 그 힙합 했을 때 그때도 송민호 씨 나왔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미지 희석하려고 약간 그렇게 해서 또 내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왜 산부인과 논쟁을 좀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입에 담기 싫어서. 저는 잘 모르거든요. 산부인과 아까 계속 말씀하시길래 좀 물어보고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쇼미더머니에 송민호 씨가 나왔을 때 가사를 직접 쓰잖아요. 예, 거기 가사 내용 중에 산부인과에서 아기 낳는 산모들을 약간 모욕하는 듯한 좀 비하하는. 네. 산부인과에서처럼 네 다리 벌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여성 비하적인 네. 발언 때문에
밉상이 바뀌었군요. 음. 그 산부인과 논쟁. 본인도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면서. 맞아. 보통 집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죠. 산파이에서 태어나는 게 잘 없죠. 산파이에서. 그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싫어졌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민호 씨가 좀 그런 이미지로, 강한 이미지로 좀 박혀 있었군요. 자꾸 민호에서 계속 이런 이미지를 중화하려고 하고, 신서유기 맞아.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러네. 모질이 막 이래가지고, 얘가 부족해서 이래요. 과거의 원죄를 갖다가 걔가 원래는 본성은 착한데 잠시 사과를 실수했다. 좀 잘하지. 그러고 보면 굉장히 좀 큰 사건이네요. 여성 비하니까. 게다가 또 이제 심지어 산부인과. 우리 우리 모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엠넷이나 이런 데는 좀 그 케이블 TV니까 그 정도의 그 소재나 발언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뭐 이런 환경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지상파나 이런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위너의 이런 착한 그룹 YG에서 만든 이미지가 다 그거 착하지 않은데. 네, 그게 다 뒤섞여서 지금 중화돼서 완전 이것도 약간 이미지 메이킹된 위너만의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유분방함이 개성 없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철저히 계산된 거. 맞아. 자본주의에 전혀 그렇게 계산된 거라는 걸 사람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위너 앨범도 예전에 빅뱅의 메이드처럼 MAD 이렇게 앨범 나온 것처럼 그렇게 미니 앨범이 차근차근 나오면서 하나의 정규 앨범을 완성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리얼리가 나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미니 앨범이 나와서 맞아. 드디어 열일하는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뮤직비디오는 그럼 한 가을 겨울쯤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사랑의 결실을 정말 이룰 수 있는 하는 관계 아니라 맞아. 이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을이면 이별로로 나올 수 있겠다. 요즘에는 그렇고 생각해보면 뮤직비디오가 이게 음원이 나오면서 너무나 필수적인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미니 앨범에서 이 앨범에 속해 있는 곡의 모든 뮤직비디오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곡도 당연히 그럴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정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가 없이는 음원이 좀 소통하기 힘든 시대로 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YG에서 만든 거래요. 그 뮤직비디오를 막 2편을 찍으면 원래는 순차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공개하는데 YG는 동시 공개, 음원과 동시 공개 이게 YG가 약간 만든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랬고. 근데 굉장히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뮤직비디오를 계속 촬영해야 되니까. 맞아. 보통은 이제 앨범에 한두 개 정도밖에는 뮤직비디오 안 만들잖아요. 근데 이건 미니 앨범의 모든 곡들을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나중에 그걸 하나의 앨범에 속하면서 또 다른 뮤직비디오 내지는 이런 걸 만들 텐데 투자를 하네요. 그 리얼리 같은 경우에도 뮤직비디오 감독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막 몇 차례 거절당했다가. 어머. 우리나라 뮤직비디오 아니요, 감독. 미국. 그래요? 어쩐지 때깔이. 찾아봐야겠다. 저는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리가. 별로 서사도 없어. 그건 더 맞아. 없어. 이것보다. 근데도 그 때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확실히 서사가 아니라 그런 비주얼적인 거에 신경을 쓰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그룹과 역시 외국물을 먹었어요. 그래도 저희 계속 뮤직비디오 분석할 때마다 맨날 봄날 얘기하게 되는 게 진짜 뮤직비디오에도 서사가 중요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또 왜냐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각인이 되려면요, 이렇게 이미지의 파편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조각 가지고는 불편한 것 같고 그거를 갖다가 연결해줄 이 연결고리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게 뮤직비디오 계속 분석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 분석했잖아요. 근데 다 형식이 다 달라요. 맞아. 다 느낌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했는데 딱 너 뭐 기억나니? 지금까지 했던 거 저희 이제 방송이 벌써 20편 넘어가는데 뮤직비디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봄날이 좀 인상 깊었던 이유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나 이런 거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 선택할 가수의 뮤직비디오도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제2의 스테디셀 봄날 말고 다른 거 가을날 이제 가을 오니까 가을날 같은 뮤직비디오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그 음악을 다음 위너의 앨범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저희 이렇게 위너의 러브미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번에 저희가 가을 컨셉으로 멜로를 적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멜로 영화, 그동안 번쩍만 해왔던 멜로 영화들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시면 제가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